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직진 구수연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가 방학 때 이제 2026년도 병원은 열심히 공부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방학 동안 영어를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도 현장 강의에서 모의고사 특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고독해 지문 구조 완성을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우리 영어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거, 특히 작년에 좀 어렵게 영어가 출제됐잖아요. 분석하고 이제 다져왔어요. 드디어 이제 3월달 이제 중순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3월 첫 번째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긴장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영어에 얼마만큼 힘을 줘야 될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목별로 내가 균형이 얼마만큼 잡혀 있을까? 그래서 되게 싱숭생숭할 때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여러분 모의고사 치기 전마다 이렇게 캐스트를 통해서 선생님이 정보를 드릴 건데 잘 보고 잘 따라 하시면 분명히 좋은 등급이 나올 거예요. 자, 1등급으로 시작부터 직진을 할 수 있게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3월 학평을 보게 되면 대부분 학생들이 재학생 기준으로 1등급 받는 친구들이 퍼센트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2% 이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영어에 대해서 루틴화하는 게 아직까지는 몸에 익지 않았다. 두 번째는 문제 풀이별로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체계화되지 않았다. 세 번째는 그냥 열심히 푸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만 풀어서 우리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냐? 열심히만 풀어서 2등급 받기는 쉽지만 열심히 풀어서 1등급까지 가기에는 전략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제가 일단 첫 번째 제안하는 건 3월달만큼은 문제풀이 루틴을 일단 만들어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문제풀이 루틴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크게 딱 두 가지 있어요. 문항마다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듣기는 무조건 만점이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점수의 진동폭을 줄일 수 있으려면 듣기는 무조건 만점. 듣기가 불안한 친구들은 절대로 뒤에 가서 멀티태스킹 하는 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듣기에 대해서 불안한 친구들은 듣기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14번, 15번, 16번, 17번 이쪽 부분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그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유형별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 자체가 A하고 B가 대화를 했을 때는 이어질 이어질 말로 적절한 것을 찾는다. 이런 경우에는 두 사람의 대화에서 입장이 있을 거예요. 그 입장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A가 할 말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무엇일까를 들어주셔야 돼요. 16번, 17번 같은 경우는 두 번 들려주죠. 근데 한 번만 가지고 여러분이 듣게 되면 시간을 1분 50초 정도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읽을 때쯤이 제목과 주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장부터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언급되지 않은 것들을 찾아보시면 한 번 듣고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싹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듣기는 만점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셔야 안전하게 우리가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하수와 고수의 차이가 뭐냐? 하수의 집은 아무것도 없죠. 근데 사실은 어휘력도 좀 부족해요. 그 다음에 구문 독해도 좀 안 돼요. 그 다음에 뭔가 소재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하수는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추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추론이 뭐냐? 근거를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거가 없으면 무당이에요. 이런데 뭐 이런 거. 우리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맥락 속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첫 번째 나왔다. 그러면 그 모르는 단어를 미지수 X라고 표시하시고 그 맥락에서 이 단어가 긍정의 뜻인지 부정의 뜻인지 이걸 살펴보세요. 그러면 긍정의 뜻이다. 흐름에서 중요하지 않다면 한 번만 나오고 끝날 거예요. 근데 흐름에서 중요하다. 여러 번 반복될 거예요. 부정의 뜻이다. 그러면 연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뭐 however이나 but, still, in fact 이런 걸 통해서 앞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물론 however이라고 해서 무조건 역점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강조도 있고 추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also랑 같이 붙어서 나왔는지 아니면 단독으로 나왔는지 이걸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독해하실
때 지시어나 연결사 그리고 문맥 흐름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는 것을 연습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추론을 풍부하게 하면 짜잔 논리적인 추론으로 앞에 글이 이렇게 되어서 중요한 내용이 나왔고 배경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의 그림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추론은 맥락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여러분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설명 방식을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자, 설명 방식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요렇게 막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휘어 있는 글자 있죠. 누워 있는 글자. 요런 거. 요런 거는 뭐냐면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전문 개념이나 전문 용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통 뭘 하느냐? 예를 들어서 설명하거든요. 이런 설명 방식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모두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꼭 반박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 뭐가 있기 전에는 어땠는데 뭐만 있고 나서는 이래요 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뭐냐면 대조 또는 비교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는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문제점이 나와요. 그러면 꼭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해결책이 보통 주제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6번은 밑도 끝도 없이 정보가 그냥 단순하게 나열이 돼요. 보통 우리가 푸는 일치불일치가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설명 방식 중에서 개념 예시인가 아니면 통념 반박인가 아니면 비교 대조인가 인과인가 문제 해결인가 정보 나열인가 요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설명의 방식을 체크만 하더라도 내용 정리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일단 고수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1등급 포지션으로 가려면 4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챕터별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쉬운 문항. 여러분 듣기 끝나고 나면 18번, 19번, 20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눈으로도 여러분 빨리 풀 수 있어요. 18번 편집글에서 왜 썼느냐. 보통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19번 첫 줄하고 끝줄 읽으시면 심경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20번은 1번부터 5번까지 한글 보기를 보고 문제점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무엇일까 밑에서 세 번째 줄 정도 읽어주시면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25번부터 28번 이런 일치불일치는 보기를 읽고 위로 올라가서 제거해주는 방법을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 다음에 43번부터 45번 기승전결 구조예요. A를 잘 읽고 B, C, D에서 마지막하고 나왔던 인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마무리는 결과로 한다. 그래서 18번부터 20번, 25부터 28, 43, 45 이거랑 듣기랑 다 맞으면 4등급에서 일단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크. 그러니까 쉽다. 자, 그 다음에 챕터 2. 열심히 좀 달려야 되는 파트예요. 2등급 받는 친구들이 보통 여기서 한두 개씩 틀리거든요. 21번부터 24번 대의 파악입니다. 대의 파악은 가장 중요한 게 키워드와 그 다음에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는 선지를 찾는 게 중요해요. 21번 함의추론 같은 경우는 함의추론 부분을 미지수 x로 두고 그 x하고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나왔는지를 찾으면 선지를 쉽게 고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0번 밑줄 어휘 모르는 단어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주제문과 어긋나는 게 정답이에요. 보통 모르겠다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35번 같은 경우는 글의 흐름상 어색한 거 이것도 보통 4번이 정답인데 키워드와 키워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정보를 언급하고 있는지 그래서 구체화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1번부터 5번까지 들어가 있지 않은 게 보통 정답이에요. 다 들어가 있어 키워드가. 그렇다면 역접이 없는데 혼자서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는 게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3 세 번째가 이제 1등급인 친구들이 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고난도라고 분류하는 지문인데요. 빈순삽이에요. 추론 논리를 극대화해야 되는데 31번 같은 경우는 보기에 단어가 한 단어니까 보기 단어부터 보시고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 다음 빈칸에 뚫려 있는 부분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해당하는 정보의 속성을 판단하시고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31번부터 34번 빈칸에서 33, 34는 3점 문항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난 잘 모르겠다. 주어가 똑같은 문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쌍둥이 문장입니다.
그 다음 모르겠다. 설명 방식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선지를 소구하실 때는 일치하지 않는 정보 날리고 그 다음 틀린 정보 날리시면 정답지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36번부터 39번의 순서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일단 순서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내가 얘기하는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재진술합니다. 그 다음에 역접을 하거나 추가를 하고 마무리를 하거든요. 이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결론, 그 다음에 교훈 이런 걸로 메시지가 명확하게 끝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순서 삽입 같은 경우는 들어갈 문장에 벗이 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로 접근하시면 되고 들어갈 문장에 벗이 없다.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등호를 표시한 다음에 등호로 성립하지 않은 거, 앞, 뒷 문장이 똑같지 않은 거 그걸 찾으시고 주어진 문장을 끼워 넣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오네 라고 하는 게 느껴질 거예요. 마지막 이제 챕터 4, 이제 마무리 파트의 요약 문제는 A하고 B가 들어가 있는 번호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A하고 B의 관계가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A하고 B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문장의 주어와 동일한 주어를 본문에서 찾으세요.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그러면 있을 거예요. 그 유의어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을 거예요. 그럼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장문독해 41, 42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쭉 읽어야 돼요. 쭉 읽는데 읽으면서 주제는 하나일 거예요. 보통 2갈씩이거든요. 그럼 주제를 보고 1번부터 5번까지 주제와 어긋난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 흐름을 잘 보시면서 답을 체크하시면 돼요. 보통 시간이 없다,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41번에 1번, 42번에 5번을 추천해 드려요. 자, 근데 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틀렸다 이럴 수 있으니까 아무튼 찍으려면 그렇게 찍으시면 된다고요. 찍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을 어떤 걸로 공부를 하면 좋으냐, 기출문제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년 3모, 작년 6,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1월 수능 이렇게 작년에 출제되었던 모의고사를 한 바퀴 돌고요. 그리고 5월달, 7월달 이런 교육청 모의고사 있죠. 그것도 한 바퀴 돌려보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나는 전문적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이 유형이 되게 힘드네. 또는 나는 이런 부분에서 항상 실수를 하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답 문제를 노트를 갖다가 만들 때는 비포 앤 애프터로 내가 문제 풀었을 때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해서 3번이라고 했는데 애프터 실제로 해석을 해보고 구문을 분석해보니 나는 이런 점에서 틀렸더라. 해석은 일단 여기서 틀렸고 내용 이해는 여기서 틀렸고 답을 소구할 때는 내 생각이 여기에 개입되었다. 그러면 이제 모르는 어휘들 정리해주고 왜 이게 틀렸으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답 노트를 계속 누적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화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치는 시험지 모든 시험지에 나오는 오답 노트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11월 달 우리가 19일 날 여러분 수능을 보거든요. 그럼 11월 1일부터 18일 동안 공부할 것이 바로 그 오답 노트 모음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적된 나의 약점을 가지고 계속 공부해서 약점을 메꿔주게 되면 완벽하게 모든 과목이 1등급으로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시작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 이번에 3월 학평입니다. 그래서 3모를 잘 보시고 그 다음 좋은 결과가 나오시면 이 기세를 몰아서 6, 9, 11월까지 다 부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건승을 응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1등급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